네, 이제 그 RTD를 이용한 반응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TD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어, 현재 그러니까 반응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막 뭐 적당히 믹싱이 됐다가 나왔는데 어떤 애들은 뭐 빨리 나오고 어떤 애들은 뭐 전혀 그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뭐 반응이 되어 그 믹싱이 돼서 나오고 어떤 애들은 뭐 대도 볼륨에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다뤘는데 그리고 뭐 이제 반응기에 따라서 얘네가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저렇게 나온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반응기의 정보를 알고 그 반응기에서 이러이러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우리가 좀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반응기에 따른 RTD 특성을 알긴 알았는데 우리가 실제 반응기에서 그 전환율 우리가 전환율이라고도 하고 전화율이라고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컨버전 레이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야 될 때 실제 반응기에서 모델 만들 시 모델 제작할 경우 예측 제작해서 뭐를 예측하냐면은 그 컨버전을 이제 예측하는 거죠. 컨버전을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그럼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모델이 필요하다. 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RTD 먼저 RTD가 필요하고요. 어떠한 그 RTD 함수가 필요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이 필요한 대상 모델 그 다음에 이 자료 이 속도식 자료 이 세 개가 필요하죠.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출구했을 때의 전화율, 출구 시 컨버전 레이트, 그 다음에 출구 시 농도 율, 그 다음에 출구 농도 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5가지 모델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총 5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제로 어저스터블 파라미터라는 게 있고 이거는 0 가변 파라미터가 0이다. 그러니까 어저스터블 파라미터라는 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가 그 빵이다라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가 세그리게이션 모델이라고 분리 모델, 또 하나가 맥시멈 믹스디니스라고 해서 최대 혼합 모델.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제로 어저스트 파라미터에서 정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이야기할 건 사실 A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가변 파라미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파라미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핸들링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우선은 두 가지 이제 분리 모델의 세그리게이션 모델, 맥시멈 믹스디니스 모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가변 파라미터가 한 개인 가변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바꿀 수 있는 게 한 개인 가변 파라미터. 이게 이제 원 어저스블 파라미터고 이 경우에 얘네들은 그 직렬 탱크 모델. 그러니까 탱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분산 모델. 이렇게 이제 그 가변 파라미터가 하나일 경우 자 이제 가변 파라미터가 두 개일 경우 가변 파라미터 두 개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기 조합으로 해서 모델화된 실제 반응기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그 리얼 리액터인데 얘네가 어떻게 리얼 리액터를 만들었냐면은 이상 반응기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조합을 통한 실제 반응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사실 5개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여기에 첫 번째에 있는 그 제로 파라미터 모델, 0 가변 파라미터 모델이 되겠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RTD가 여러 유체 요소들이 반응기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에 대한 시간이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자, 그러니까 RTD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RTD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유체들이 반응기 내에 그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자, 이러한 정보를 주로 이제 이야기해 주죠. 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머물렀는가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 반응에서 혼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각이 얘네가 싱글 뭐 몰레큘이든지 아니면 싱글 드랍렛이든지 얘네가 그 안에서 얼마큼 있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얘네들은 오케이. 그런데 얘네가 이야기해주지 않은 정보는 뭐냐면은 유체 상호 간의 유체 요소 상호 간 서로 믹싱이 된 교환, 물질 교환이죠. 이 결국 뭐죠? 믹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혼합. 믹싱에 대한 정보는 별로 알려주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RTD, 근데 사실 우리가 믹싱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보를 RTD로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할 경우에는 이제 차수에 따라 다른데, 그 1차 반응에서는 개별 분자가 반응기 내에 머무르는 시간만 알면은 이러한 그 전하율을 예측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1차 반응에서 전하율은 농도가 무관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반응 속도를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반응 속도, 1차 반응을 좀 약간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다룰 수가 있는 건데, 1차 반응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만 알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전하율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1차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dt분의 dx는 k의 1-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RTD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K 값을 알면은 1차 반응에서, 지금 1차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1차 반응에서 K 값을 알면은 뭐를 예측할 수 있다? 컨버전을 예측할 수 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차 반응은 오케이. 근데 1차 반응이 아닌 반응의 경우에는 1차가 아닌 반응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1차 반응이 아닌 경우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어렵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차 반응의 경우에는 혼합을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데, 고려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1차 반응이 아닌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혼합을 고려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대부분이 1차 반응이 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혼합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혼합에 따른 비이상 반응기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그 매크로 믹싱과 마이크로 믹싱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믹싱의 경우에는 지금, 자, 여기서 좀 용어가 좀 독특한데, 자, 상이한 나이. 자, 매크로 믹싱은 상이한 나이를 가진 분자들이 반응기 내에서 서로 만나는 법에 대해서 묘사 없이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자, 여기서 상이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TD 자체가 그 안에서 지닌 체류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상이한 나이는 분자들이 그 반응기 내에서 있는 체류 시간이 다른 애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반응기 내에서 서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다? 거시 혼합적인 모델이다. 매크로 믹싱에 대한 모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매크로 플루이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얘네들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매크로 플루이드다. 그 다음에 미시온압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믹싱이라고 해요. 자, 요건 매크로 믹싱이라고 했죠. 매크로 믹싱. 그다음 마이크로 믹싱은 얘네들이 다른 에이지에 대해서 분자 반응기에 대해서 만나는 방법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게 마이크로 믹싱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제 다른 체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반응기 안에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게 마이크로 믹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한 분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complete segregation이라고 합니다. 자, complete segregation은 뭐냐면은 동일 나이군, 그러니까 그 분리라는 게 나이에서의 분리죠. 그러니까 그 레지던스 타임이 다르다. 이 다르면은 섞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지던스 타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끼리 섞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레지던스 타임, 이제 나이가 같은 애들끼리만 얘네들이 반응 후에 떠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있고 다른 나이군의 애들, 지금 얘네들이 만약 그 다른 나이군이라는 것은 레지던스 타임이 다른 애들끼리는 혼합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이것이 바로 0차 미만 1차 이상의 반응. 0차 미만 1차 이상의 반응. 이게 이제 complete segreg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미시 혼합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러니까 얘는 0에서, 그러니까 0보다 크거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있고요. 얘는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이럴 경우에 완전 미시 혼합. 서로 다른 애들이 얘네들이 반응기로 유입되자마자 완전히 혼합되는 경우. 이게 0에서 1차 사이, 1차 반응 사이에서의 미시 혼합.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얘들이 완전한 분리일 경우에는 다른 나이군 애들끼리 혼합되지 않는 경우예요. 다른 나이군 애들끼리 혼합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완전 미시 혼합은 다른 나이군 애들이 완전히 혼합되는 경우. 이게 이제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이군은 완전히 혼합되지 않는데 얘는 다른 나이군이 혼합되는 경우. 이게 이제 완전한 분리, 완전한 혼합.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비이상 반응기의 전화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매크로 믹싱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두 미시 혼합이 비이상 반응기의 전화율의 최소 범위를 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비이상 반응기의 경우에는 그 거시적 혼합 매크로 믹싱이 있는 상황에서, 자, 매크로 믹싱이 있는 상황에서라는 게 뭐냐면은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체류 시간 분포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RTD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미시 혼합이 얘네들이 그 비상 반응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미시 혼합이라고 하면은 완전한 분리가 되든 완전한 미시 혼합이 되든 이 혼합이 비이상 반응기 전화율의 최대 최소값을 정한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혼합에 대한 모델이 되겠고, 자, 이제 그 제로 파라메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 파라메타 모델. 지금 우리가 분리 모델에서 제로 파라메타 모델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제로 어저스터블 파라메타가 지금 하나가 세그리게이션 모델이 있고 맥시멈 믹스드니스,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세그리게이션 모델, 분리 모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기를 통과하는 흐름이 연속적인 방울, 이 드럼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CSTR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이 작은 그 리액터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반응기 내의 방울, 이 방울의 특성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상이한 시간 동안 운전되는 회분식 반응기처럼 거동한다. 자, 회분식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회분식 반응기처럼 거동한다는 것과 얘네가 상이한 시간처럼 운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요거 하나하나가 회분식 반응기처럼 거동을 하는데 문제는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 하나하나가 회분식 반응기다. 단 얘네들의 그 반응 시간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울이 첫 번째 특징은 그렇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방울들은 동질성을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게 물질 교환이 없고 분리 상태로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분리된 상태로 이 서로가 물질 교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방울들은 반응기 내에서 체류 시간을 달리한다. 자, 그러니까 이 반응기 내에서 이 전체 반응기 내에서 얘네들의 체류 시간은 다 다르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PFR처럼 요렇게 각각이 다른 시간 내에 들어온 애들과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 RTD 함수를 나타내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분리 모델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델을 세워야 되는데 얘는 RTD 모델, 키네틱 데이터 요 세 개를 더했을 때 우리가 출구 농도와 그러니까 출구 전화율과 출구 농도 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얘를 보세요. t와 t 플러스 dt 시간 사이에 그 있었던 방울들이에요. 얘네들의 평균 컨버전 이게 x 바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얘는 뭘로 표시가 되냐면은 평균 컨버전인데 얘가 t 시간에 있은 시간 후에 얻었던 평균 컨버전과 그 중에서 t와 t 플러스 dt 사이에 있었던 방울의 프랙션. 자, 다시 한번 얘네가 평균 컨버전인데 평균 전화율인데 평균 전화율은 평균 전화율인데 어떤 평균 전화율이냐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t와 t 플러스 dt 사이에 이 시간 동안 얘네가 있었던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미 t 플러스 dt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미 그 사이에 있었던 애는 t는 포함이 되겠죠. t까지 있었던 애들. 그 다음에 t 플러스 dt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dt 이상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포함된 애들의 평균 전화율이 그 x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t 시간 동안 얘네가 있었던 애들의 전화율 곱하기 얘네가 t랑 t 플러스 dt 사이에 있었던 애들 중에 비율을 곱했더니 뭐다? 얘네들이 평균 전화율이 되겠다. 자,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은 얘는 dx 반은 xt 곱하기 et dt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죠? 컨버전 전화율.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분율이죠. 분율. 이 뭐가 된다? 얘가 평균 전화율이다. 자, 그래서 얘를 하면은 dx는 xt et dt가 되고 dt분의 dx는 xt et가 돼서 얘네들 평균 전화율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t et 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자, 그렇다면은 얘네가 우리가 RTD를 통해서 반응 속도를 정하는데 얘네가 그 세그리게이티드 플로우에 대해서 변환율을 계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그리게이션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얘들 글로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차 반응입니다. 1차 반응. 자, 1차 반응에서 얘네가 그 회분식 반응기. 왜냐면 하나하나가 지금 회분식 반응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회분식 반응기처럼
얘네가 회분식 반응기처럼 거동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분식 반응기 분리 모델을 씁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A가 프로덕으로 갈 때 DT분의 DNA는 RAV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정 부피를 가진 N은 다음과 같이 얘는 이렇게 그 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지금 요식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자 NA는 NA0에다가 1-X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DNA는 NA0에다가 마이너스 D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NA0 DX의 DT는 마이너스 RA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요거 마이너스가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얘는 RA는 KCA가 되고 그 다음에 CAV는 NA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는 KNA의 1-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X는 자 다시 정리하면은 NA0에다가 DT분의 DX는 KNA0의 1-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면은 DT분의 DX는 K에다가 1-X 이렇게 되겠고 얘를 적분하면은 XT는 1-2의 K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반응에 대한 평균 전하율은 다음과 같이 자 XT가 이렇게 되죠. XT, ET, DT인데 XT가 1-2의 KT 그 다음에 ET, DT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얘를 분리하면은 얘가 0에서부터 무한한 데까지 ET 마이너스 2의 KT ET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ET 그다음에 E-KT의 ET DT 이렇게 되겠고 얘는 1이죠. 얘는 1이고 마이너스 E-KT ET D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환율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제 13.4, 13.5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4, 13.5예요. 자 13.4랑 13.5를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자 13.4가 그 이상적인 그 PFR과 여기 나와 있죠. PFR과 CSTR과 그 다음에 LFR의 뭐를 비교하라? 그 평균 전하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평균 전하율. 자, 먼저 우리가 1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그리게이션 모델을 이용하라고 했고 첫 번째 1차식 세그리게이션 모델을 이용을 하라 했고 RTD가 지금 세 가지 조건이에요. PFR, CSTR, 그 다음에 LFR 요 세 가지일 때 RTD가 세 가지일 때 얘네들의 이퀘이션을 유도하시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13.4의 경우에 우리가 분리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1차 반응이라고 했죠. 1차 반응. 그 다음에 IDR, PFR, CSTR, LFR의 평균 전하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요 공식은 항상 머리에 두어두고요. XT는 XT, ET,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설계 방정식에서 얻은 전하율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FR의 경우엔 자, 여러분 요거 보기 전에 우선 요거를 한번 조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 그 설계 방정식에서 얻은 전하율과 한번 이 디자인 이퀘이션에서 얻은 전하율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디자인 이퀘이션에 얻은 전하율과 얘네들의 전하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자인 이퀘이션에서도 전하율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하율을 얻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자인 이퀘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RTD를 통해서 0에서 xt, et, dt 요거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걸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PFR의 경우에는 x가 0에서 xt, et, dt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1차 반응이라고 했죠.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t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예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바로 구한 식이죠. 여기서 구한 식이기 때문에 세그리게이션 모델을 통해서 여기서 구한 식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xt, et, dt고 여기서 et가 PFR은 델타 펑션이고 xt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두 개를 이제 곱한 거가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다음과 같이 곱해 주면은 우리가 13-35에 나옵니다. 얘가 자, 우리가 그 13-35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식 있죠. 요거에서 gx에다가 델타 x 마이너스 타우는 dx는 g 타우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은 얘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타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여러분 이용하시고요. 이게 13-35예요.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PFR의 전하율을 우리가 성능식에서 구해 보면은 우리가 x는 1 마이너스 k 타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반응공학에서 요거는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다? 같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 이퀘이션에서 구하든 그다음 RTD를 통해서 구하든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CSTR도 마찬가지로 지금 CSTR도 마찬가지죠. 얘네가 그 0에서 무한대까지 xt, et, dt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et가 타우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요건 이제 세그리게이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1 마이너스 xt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xt는 여기서 1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KT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ET는 여기서 ET는 그 CSTR의 ET가 되겠죠. 이게 뭐다? 타우분의 1에 E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두 개를 곱한 게 뭐다? 요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결국에 K타우분의 1 K타우 플러스 1분의 K타우 이렇게 나오겠다. 얘를 적분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 인디케이션을 통해서 구한 것도 X는 K타우 플러스 1분의 K타우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자인 인디케이션을 통해서 구한 것과 그 RTD를 통해서 구한 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LFR은 여러분이 안 바와 같이 얘가 T가 2분의 타우보다 작을 때와 T가 2분의 1 타우보다 클 때로 갈라지죠. 왜냐하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형성하는데 여기에서 Umax를 형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Umax일 때 T가 어떻게 됩니까? Umax분의 L이 결국엔 2분의 타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T가 2분의 타우보다 작을 수는 없고 항상 2분의 타우보다 클 때 ET 함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타를 통해서 얘를 이제 구해면 마찬가지로 자, 이 시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시타가 타우분의 T 그 다음에 이 시타는 타우 ET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얼마 나오냐? x 반은 1 마이너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e 마이너스 kt et dt고
ET, DT에다가 다시 이제 시타로 바꿔서 집어넣으면은 결국에는 답이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1-1 빼기 0.5의 타우 k, 2-0.5 타우 k 빼기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돼서 얘네가 그 다음과 같이 풀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예. 좀 뭐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나온 거로 알 수 있고요. 요거 13-4.10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그 전환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그 얘네들을 이제 그렸을 때 평균 전화율의 경우에는 단켈러 넘버, 자 단켈러 넘버 DA는 그 타우 K가 되겠죠. 타우 K. 타우 K에 대해서 이제 그려보면은 CSTR과 LFR, PFR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금 13.4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13.4에 대해서 풀어봤고 13.5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반응기, 얘네가 실제 반응기에서 평균 전화율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전화율 계산. 자, 실제 반응기에서 평균 전화율을 계산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산을 조금 해야 됩니다. 계산을 조금 하는데 계산을 해서 자, 계산을 한 뒤에 자, 구분 구적법이라고 해서 그 심슨 방법 우리가 계산하는 거 썼죠. 심슨 방법. 그 심슨 메소드를 이용을 하여서 얘를 이용을 하여서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문제가 뭐냐면은 평균 전화율. 자, x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무한대까지 xt, et, d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네가 그 결국 구해야 되는 게 예제 13.1과 예제 13.2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반응, 그다음에 리퀴드 페이즈, 그다음에 그 irreversible 리액션 일 경우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A가 프로덕으로 가는 경우. 자, 이 경우에서 얘네가 X는 당연히 여기서 1차 반응이니까 1-2의 KT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0.1이니까 1-2의 0.1T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한번 표 13.5 그 표 13.5.1 평균 전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ET랑 XT와 요거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표가 13.5.1인데 사실 얘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지금 13-2.1이에요. 얘가 표 13-2.1입니다. 얘에서 가져온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T와 여기서 가져온 자료가 뭐냐면은 T와 그 다음에 ET 가져왔고 그 다음에 XT를 이제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 T를 알고 있으니까 XT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곱한 값 XT, ET. 이제 얘를 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 구하면은 우리가 요 값을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요 값을 그래프를 그려서 얘의 그 평균 전화율을 우리가 심슨 메소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5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되게 뭐 좀 약간 그 계산을 조금 몇 개 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13-4의 경우에는 예제 13-4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화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총 이제 4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조건이 1차 반응, 그 다음에 얘네가 세그리게이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PFR, CSTR, LFR에 대해서 얘네들의 성능식, 뭐의 성능식? 컨버전을 디자인 인디케이션과 비교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세그리게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